경기가 끝난 뒤 환호도 박수도 사라진 텅 빈 공간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밤 손흥민은 혼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도 기록도 아닌 그날 밤 그를 무너뜨린 건 경기보다 더 힘들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왜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손흥민이 처음으로 후회라는 말을 꺼내게 된 이유를요. 지금부터 아무도 보지 못했던 손흥민의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경기가 끝났다는 신호는 이미 오래전에 울렸습니다. 전광판에 남아있던 숫자들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았고 관중석을 가득 채웠던 함성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선과 숨결이 뒤엉켜 있던 경기장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빠르게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하나둘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사라졌고 누군가는 동료의 등을 두드리며 다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코치진과 스태프들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정리하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축구에서는 늘 그래왔습니다. 경기는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감정은 그 안에서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사람만은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벤치 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니폼은 아직 땀으로 무거웠고 젖은 머리칼에서는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숨은 이미 가라앉았지만 가슴 안쪽은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분명 지쳐 있었지만 그는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처럼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전광판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관중석도 카메라도 누군가의 시선도 모두 외면한 채 두 손을 맞잡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또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손흥민은 평소의 자신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팀을 위해, 흐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짊어져온 책임감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숫자로 계산하면 틀리지 않은 판단이었고 상황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받을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역시 손흥민이다. 주장다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선택이라는 것은 박수보다 질문을 오래 남깁니다. 특히 그 질문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밤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이었을까? 내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그 질문들은 소리 없이 그의 머릿속을 채워갔습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이라는 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한 선수였습니다. 골을 넣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승리를 거두고도 먼저 자신의 선택을 되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그의 표정에는 안도도 해방감도 없었습니다. 경기장에서 흘린 땀보다 그 이후에 이어진 생각들이 훨씬 더 그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경기장 어딘가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샤워기 소리와 스태프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관리 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명을 하나씩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꺼질 때마다 경기장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고 손흥민의 그림자는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잔디를 털어내며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곧장 라커룸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는 한 번 더 경기장을 돌아봤습니다. 수많은 환호를 받았던 자리, 수많은 골로 자신을 증명했던 무대,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남아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든 장소였습니다. 손흥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기록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이라이트 영상에도 기사 제목에도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 밤이 자신의 마음속에는 오래 남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에야 시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성공한 선수가 아니라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그를 어떤 길로 이끌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라커룸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도 눈에 띄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코치도 스타도 아니었고 인터뷰에 이름이 오르내릴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경기 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커룸 안에서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물소리와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공간은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손흥민은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그 사람은 손흥민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망설이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경기장을 돌아보는 그 시선까지. 그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손흥민은 늘 확신에 찬 선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고 팀의 기대를 등에 업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날의 모습은 더욱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혹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커룸 안으로 들어온 손흥민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동료들이 건네는 짧은 농담에도 미소로만 답했고 축하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천천히 신발을 벗고 손에 묻은 잔디를 털어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이미 경기장 밖으로 나와서도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판단 좋았어. 그 상황에서 그게 맞지.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그 사람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경기가 끝난 뒤에 라커룸은 늘 시끄럽습니다. 이겼든 졌든 선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풀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손흥민 주변만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일부러 거리를 둔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에게 말을 거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의 중심이었고 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흔들릴 때 주변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에도 손흥민은 가장 늦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울 앞에 선 그는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내린 선택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멈춰 세울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켜보던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라커룸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맞을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손흥민은 결과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손흥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선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공기,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까지. 그날 밤 손흥민은 혼자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혼자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 그 말은 꺼내지지 않았지만 그날의 선택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손흥민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다시 일으켜 세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커룸의 소음이 하나둘 가라앉을 즈음이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농담도 점점 줄어들었고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대부분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고 몇몇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의 라커룸은 평소보다 빨리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 신발끈을 풀었다 다시 묶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벗어도 될 신발이었지만 그는 좀처럼 마지막 동작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직 이 공간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고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바로 앞이 아니라 한 발짝 옆에 섰습니다. 마주 보지 않기 위해서였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될지 말을 꺼내도 될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이 팀에서 오래 일해왔지만 손흥민에게 먼저 말을 건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은 코치가 했고 칭찬은 미디어가 대신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늘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아주 짧은 말이었고 위로라고 부르기에도 조심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신발끈을 쥔 손가락이 느슨해졌고 숨이 한 박자 늦게 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손흥민의 대답은 늘 그랬듯 단정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말, 더 묻지 말라는 신호처럼 들릴 수도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오래 남아 계실 분은 아니잖아요. 이번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판단도 충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도 동정도 아닌 같은 공간에 오래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공감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죠. 손흥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대답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마음에 남는 선택이었을 뿐이죠. 그 말에 손흥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커룸의 공기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주변의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장과 스태프도 스타와 조력자도 아닌 그저 두 사람이 같은 높이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금세 사라진 웃음이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날 밤 손흥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잘했는지 틀렸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저 마음에 남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해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어깨는 그 짧은 대화 이후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손흥민 역시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이후 손흥민의 기억 속에는 한 장면이 분명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이야기하던 밤 오직 한 사람만이 그의 마음을 먼저 물어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손흥민에게 생각보다 오래 남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커룸에서 손흥민에게 건넨 그 한마디는 즉흥도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혀두었던 말이 우연히 적절한 순간을 만난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람은 이 팀에서 십수년을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선수도 아니었고 코치도 아니었으며 인터뷰에 이름이 오를 일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경기장 한쪽에서 늘 같은 일을 반복했고 승리의 순간에도 패배의 밤에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축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재능이 없지는 않았지만 두드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늘 한 발 늦었고 늘 한 단계 아래였습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마다 그는 밀려났고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선수의 길을 포기하던 날 그는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설명하는 것보다 조용히 사라지는 편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축구를 완전히 떠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경기장 냄새, 라커룸의 공기, 경기 전의 긴장감.
그 모든 것을 멀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수 대신 선수 곁에 머무는 일을 택했습니다. 박수받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곳에 남아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선수들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유망주가 들어왔다가 떠났고 기대를 받던 이름들이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얼굴을 지켜봤고 그만큼 많은 좌절도 곁에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팀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유난히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다면 손흥민은 끝내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잘 될수록 더 자신을 몰아붙이는 모습, 실수보다 선택을 더 오래 곱씹는 습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수일수록 남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린다는 것을요. 그날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봐도 틀리지 않은 결정. 팀을 위한 판단. 주장다운 선택.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손흥민에게 어떤 밤을 선물할지 말입니다. 자신도 비슷한 선택 앞에서 비슷한 밤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힘들었겠다는 말도 그저 마음에 남았을 뿐이라는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랫동안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손흥민을 보며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고개 숙인 뒷모습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손흥민에게만 향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수많은 밤을 혼자 견뎌온 사람들에게 보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로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관계를 만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밤을 그 선택을 혼자만의 짐으로 남기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대화 이후 그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는 것. 표정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혼자라는 느낌에서는 한 발짝 벗어났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 그는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선택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손흥민 역시 그날의 대화를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같은 질문이 떠오를 때면 그날 밤의 목소리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잘했는지 틀렸는지를 묻기 전에 마음에 남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주던 그 한마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손흥민의 밤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의 태도도 동료들을 대하는 모습도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미 지난 경기를 정리했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손흥민의 시간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몸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자주 멈춰 섰습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기엔 생각이 너무 자주 같은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그때 보지 못했던 동료의 위치, 그리고 다른 길은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며칠 뒤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분석이었습니다. 전술적인 판단, 팀 운영의 관점, 감독의 의도, 모두 이해의 언어로 포장된 말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은 늘 긍정적인 맥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석은 곧 평가로 바뀌었고 평가는 조금씩 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그 선택이었어야 했나? 손흥민이라면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말들은 비난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했고 응원이라고 하기엔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명확한 공격도 분명한 위로도 아닌 말들이 그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손흥민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 하나, 댓글 몇 줄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를 믿은 건 아닐까? 팀이 아니라 내 책임을 과하게 떠안은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은 점점 방향을 바꿔 결국 자신을 향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장다운 선택을 한 걸까? 훈련 중에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패스를 주고받는 순간에도, 슈팅을 준비하는 찰나에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손흥민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중력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정도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뒤 숙소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몸을 풀고 샤워를 마친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마음을 붙잡아줄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갔고 도시의 소음은 일정한 리듬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음악도 모두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날 밤 라커룸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왜 이제야 마음 깊숙이 내려앉는지 손흥민은 알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맞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마저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이 조금 가빠졌고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 화면이 잠시 켜졌습니다. 팀 관련 알림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흥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먼저 떨렸고 그 다음에야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했고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감정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선수로서가 아니라 주장으로서도 아니라 그저 선택 앞에서 흔들렸던 한 사람으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도 좌절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손흥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무너짐이 끝이 될지 아니면 다시 일어나는 시작이 될지를.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은요. 눈물을 흘린 그날 밤 이후 손흥민은 한동안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울었다는 사실도 무너졌다는 기억도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다음 날이 오면 다시 훈련이 있었고 다시 주장으로서의 얼굴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의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늘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알람이 울렸고 손흥민은 평소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은 조금 무거웠지만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챙기고 익숙한 동선으로 숙소를 나섰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고 농담도 오갔습니다. 손흥민은 그 속에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동료들의 어깨를 두드렸고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오래 지켜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손흥민은 아주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훈련이 끝난 뒤 손흥민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도 벤치에 앉아 수건으로 머리를 닦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에도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치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날 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서 말을 건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눈에 띄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의 바로 앞이 아니라 옆자리, 말을 꺼내기보다는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 머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은 그 침묵이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축구도 선택도 경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건네는 안부였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제와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도 방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물병 하나를 꺼내 손흥민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훈련 후에는 이게 낫더라고요. 설명도 없었고 의미를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보다 앞서는 배려, 질문보다 먼저 내미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길지 않은 인사, 길지 않은 대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손흥민에게는 이상하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손흥민에게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도 괜찮아질 것이라는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흔들릴 때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이 끝난 뒤 손흥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대답에는 놀람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요.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감정이 정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어깨에 얹힌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손흥민의 훈련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록이 좋아진 것도 플레이가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던 시선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실수 뒤에 스스로를 책망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손흥민은 다시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연설도 약속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곁에 서준 사람, 그리고 그 손을 밀어내지 않은 손흥민 자신의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무너진 뒤에 필요한 건 대단한 말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손흥민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그가 내릴 또 다른 선택들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눈에 띄는 선언도 인터뷰도 극적인 장면도 없이 말입니다. 손흥민의 변화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기력이 폭발한 것도 아니었고 기록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매일 가까이서 보던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요. 훈련장에서의 손흥민은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몸을 풀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마무리 훈련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수가 나왔을 때의 반응,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속도까지
예전에 손흥민은 실수 뒤에 잠시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짧게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실수가 나와도 고개를 들었고 바로 다음 플레이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나보다 다음의 나를 더 빨리 떠올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코치진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술 미팅 중 손흥민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점을요. 의견을 낼 때도 동료의 말을 들을 때도 이전보다 한 박자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묻어있던 날카로움이 조금 둥그러졌습니다. 동료들 역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손흥민은 예전보다 더 자주 동료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굳이 중심에 서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조언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졌고 답을 주기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요즘 형,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느 날 후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에 잠시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예전보다 편해 보여요. 그 말은 칭찬도 분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느낀 그대로의 감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을 오래 곱씹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혼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 문장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편해 보인다는 말. 그에게 있어 가장 낯선 표현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경기 중에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잡지 못한 순간에도 찬스를 놓친 장면에서도 손흥민은 동료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손짓 하나, 짧은 눈맞춤 하나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팀은 여전히 치열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중은 눈치채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중계 화면에도 잡히지 않았고 기록지에도 남지 않는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벤치에서, 그라운드 가까이에서 손흥민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조금 내려놓았다는 사실을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주목받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손흥민이 먼저 그를 찾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고 훈련이 끝난 뒤 짧게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친 뒤 손흥민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생각이 조금 덜 복잡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말에 길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장으로서의 책임, 팀의 중심이라는 무게,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 예전에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책임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그 무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만큼 오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곧 한 장면을 통해 모두에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경기, 특별한 상대, 특별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는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치열했고 빠듯했고 한 번의 판단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중심에 있었고 여전히 주장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공을 받았을 때의 표정,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 순간의 선택 앞에서 보이던 망설임의 길이까지 모든 것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후반 막바지 팀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공은 손흥민의 발 앞에 놓였고 관중석에서는 익숙한 기대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상황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손흥민이라면 손흥민이니까 모두가 같은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손흥민은 바로 슈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야 한쪽에 들어온 동료의 위치, 그날따라 더 선명하게 보이던 움직임. 예전 같았으면 책임을 떠안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내줬습니다. 자신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던 동료에게 망설임 없이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경기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곧이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고 팀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은 가장 먼저 그 동료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팀의 이름으로 터진 골이었습니다. 중계 카메라는 골을 넣은 선수에게 집중했고 해설은 전술적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선택은 짧게 언급됐을 뿐입니다. 기록지에도 남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패스가 단순한 전술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손흥민은 더 이상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을 믿었고 동료를 믿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조금 내려놓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예전처럼 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웃었고 짧은 농담에도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주장으로서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묻어있던 긴장은 눈에 띄게 풀려 있었습니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늦췄습니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모습. 그날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괜찮았다는 말이 아니었고 부담이 사라져서 괜찮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선택 앞에서 그리고 책임 앞에서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일 수 있었다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처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길지 않았고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요. 그날 밤 손흥민은 다시 혼자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고립되지 않았고 생각은 있었지만 자신을 몰아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선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너졌던 밤, 조용히 손을 내밀어준 사람, 그리고 그날 경기장에서 내린 또 하나의 선택. 손흥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모든 걸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줄 아는 순간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요.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흔들릴 순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밤에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진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손흥민의 축구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사람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골도 기록도 아닌 한 선택과 한 행동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조용히 남게 되었습니다.